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부동산 함께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예. 네. 그 고독 리엠파크 3단지랑요. 네, 미사 강변 18단지 아파트 중에서 네, 실거주 겸으로 고민하고 있는데요. 네. 향후 전망을 봤을 때 어느 쪽이 좋을지 음, 또 매수 시기는 언제가 좋을지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실거주 목적으로 지금 2개 아파트 말씀 주셨는데 그럼 지금은 좀 전세 거주하고 계시는 상황이세요? 아니요, 지금 저 자가주택에 있습니다. 그럼 어디 살고 계세요? 저희는 지금 창동에 있어요. 그래서 창동에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세요? 네. 그거를 좀 매도를 하고 강동 네. 고덕의 리엠파크 3단지나 아니면 미사 네. 강변의 18단지 아파트로 이사를 가면 어떨지 보시는 거예요? 네네. 알겠습니다. 지역적으로 좀 변동이 있네요. 한번 네. 살펴보도록 할게요. 팀장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상담을 한번 드려볼 텐데요. 혹시 네. TV를 시청하고 계시나요? 예, 요새 계속 꾸준히 잘 보고 네네. 있습니다. 아니, 지금 TV 화면을 보고 계시냐고요? 예, 화면 네.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지도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시청자님께서는 여기 이제 외곽순환도로 안쪽에 있는 고덕동의 리엠파크를 보고 오신 거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쪽 건너에 있는 미사 신도시 내에 있는 아파트를 보고 오신 거잖아요. 네네. 시청자분께서 이 안쪽에서 이렇게 확대를 시켜서 이 지역을 봤을 때는 얘네들이 완전히 다른 상품들 같잖아요. 네. 근데 얘를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얘를 가지고 이렇게 멀리서 한번 보시자고요. 멀리서. 서울 전체를 놓고서 네. 저 위쪽 보면 시청자님께서 지금 살고 계시다고 하셨던 창동 지역이 있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두 개는 여기랑 여기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요 권역이 서로 다른 권역일까요? 네. 달라 보이세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강동구 고덕동에 있는 리엠파크와 미사 신도시의 가격 흐름이 다를 것이냐? 네, 제가 만약에 우리 시청자님한테 네. 미사 신도시 거를 사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는요. 네. 고덕동 리엠파크는 가격이 요렇게 가는데 미사 신도시 아파트는 요렇게 간다. 만약에 네. 그러면 당연히 미사 신도시 거를 사야겠죠? 네. 근데 이렇게 흘러가던가요, 가격대가? 미사 신도시가 이렇게 올라갈 때 리엠파크도 이렇게 같이 쭉 올라가지 않았던가요? 예, 같이 가고 있는 그렇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사실 두 개 중에 뭘 살까요를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두 개를 전부 다 사야 되는 시점이 언제 올까요에 대해서 질문하셨어야 돼요. 네. 저는 그게 맞는 질문이라고 봐요. 예. 그래서 제가 꾸준히 상담을 드리면서 해드렸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네. 어디에다가 무슨 물건을 사는지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거든요. 예.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언제 얼마에 사는지가 중요한 거다. 네. 그리고 또 언제 얼마에 샀던지 간에 그냥 10년, 20년, 30년 끌고 가면 가격이야 오르겠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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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지금 뭐 8, 9억대 가는 요쪽에 30평대 아파트가 10년 지나면 뭐 15억, 16억 갈 수도 있겠죠. 네. 그렇잖아요. 물론 이 네. 속에 굴곡은 있겠지만요. 네. 그러면 시청자님이 지금 만약에 8, 9억 정도의 물건을 샀다가 이게 네. 가격이 15억이 됐어. 네. 그러면 시청자님이 인생에 바뀌는 게 뭐가 있죠? 내가 15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자부심? 기분 좋은 거? 실제로 시청자님이 인생에 이게 쓸 수 있는 돈이 되는 건가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네. 왜냐하면 돈이라고 하는 건 내가 손에 쥐고 있어야 내가 쓸 수 있는 돈이잖아요. 네. 근데 이걸 가지고 팔 생각 자체가 없는데 이거 팔면 어디 가서 살 거예요? 이게 15억 됐으면 강남은 가격이 얼마가 됐을까요? 한 30억 이상 가지 않을까요? 더 올랐겠죠. 그렇겠죠. 예. 그러면 사실 아파트는 쌀 때 그냥 사서 내가 만약에 투자에 대한 목적이 더 강하다면 네. 쌀 때 전세를 끼던 뭐 대출을 받던지 간에 요 금액을 가지고 물건을 구입을 해서 네. 때가 되면 그냥 파시는 게 맞는 투자다. 투자의 목적으로 봤을 때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더 합리적인 선택인 것 같고요. 예. 그래도 굳이 두 개 중에 무엇을 사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는 더 비싼 걸 그냥 사면 돼요. 네. 정말 간단한 얘기입니다. 더 네. 비싼 물건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그 아파트를 더 값어치 있게 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러면 올라갈 때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물건이 더 많이 올라가겠죠? 네. 근데 두 개 보고 오신 물건이 아마 가격대가 똑같을 거예요. 네.
그렇지 않나요? 거진 좀 비슷한데 약간 미사 강변이 약간 좀 차이가 저렴한 것 같기도 하고요. 미사강변이 조금 저렴하다고요? 예, 거진 요새 가격이 좀 출렁인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네, 지금 그리고- 초반에 처음에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네, 작년 9.13 대책 이후로 사실 가격이 크게 출렁 한번 했었어요. 네, 네, 그래서 고덕동이나 미사 쪽도 한 10에서 15% 정도는 가격이 조정이 됐었거든요. 네, 네, 네. 근데 그리고 나서 지금 가격은 과거 정부점 수준까지 회복을 했거나 혹은 그 언저리 어딘가에서 가격이 결정이 돼 있을 거예요. 네, 네. 근데 그러면 이거는 작년 9월부터 지금까지 오르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떨어지고 있는 건가요? 그냥 둘 다 아니죠? 네, 네,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그냥 출렁이면서 파동만 존재를 한다. 네, 네. 이게 맞는 판단이잖아요. 아, 예, 그러면 급하실 게 없겠죠. 예. 근데 막 뛰어가는 말에는 올라타야 되는데 네, 얘가 뛰어갈지 주저앉을지 아니면 죽어버릴지 모르는 말이다. 그러면 네. 그거는 급하게 올라탈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갖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언제까지 가지시면 되냐면 이미 창동 물건 하나 있으시다면서요. 네, 그러면 창동 거를 매도를 지금 할 수 있으면 매도를 하시고 전세 2년 거주하시는 게 가장 나아 보이거든요. 네. 근데 창동도 재건축 호재가 좀 있긴 한데 네. 언제 될지 몰라가지고. 그렇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창동이 재건축이 안 된다가 아니라요. 예, 창동에 있는 용적률 160에서 180%짜리 주공 아파트들이 재건축이 만약에 된다고 쳐요. 네. 그러면 강남에 있는 200% 이상짜리도 다 될 만한 시점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 예. 예를 들어서 204%짜리 음마 아파트. 걔가 재건축이 빠를까요? 270%짜리 창동 아파트가 빠를까요? 강남이면 강남일수록 더 비싸게 일반 분양을 할 수 있는 지역일수록 재건축은 빨리 가기 마련이에요. 돈이 예. 되니까. 근데 지금은 얘네들조차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청자님께서 창동 거를 한 차례 정리를 하시는 게 맞는 판단인 것 같아요. 아, 팀장님, 그 창동의 그 용적률이 160에서 170에서 180 나와도 네네. 별로 그렇게 수익성으로 네. 봤을 때는 네. 실익이 없는 건가요? 용적률이라고 하는 게 절대적인 기준을 제시를 하진 않아요. 아, 예. 재건축에 대한 이해를 좀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네, 네. 재건축이라고 하는 사업은 조합원 한 명 한 명한테 돈이 돼야지 동의를 하거든요. 아, 예, 예. 우리 시청자님도 뭐 재건축을 하긴 할 건데요. 공사비 세대당 2억씩 내세요. 이래버리면 재건축하느니 그냥 떠나실 거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돈이 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아, 예. 첫 번째 매출이 많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 매출이 많이 나오려면 박리담회가 되더라도 많이 팔던지 그 얘기가 뭐냐면 용적률이 낮던지 네. 그게 아니라면 적게 나오더라도 그걸 비싸게 팔 수가 있던지. 아, 근데 그럼 170% 용적률이 어느 정도까지 낮아야지 되는 건가요? 이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요. 네. 바로 옆에 있는 노원구의 주공 아파트들을 봤을 때요. 네. 지금 노원구에서 재건축 첫 번째로 추진한 단지가 8단지거든요. 네, 네. 그리고 지금 가고 있는 데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5단지가 가고 있을 거예요. 예. 걔네들 용적률이 거의 100% 왔다 갔다 해요. 100% 아, 언저리 정도. 제가 네네. 기억하기로는 그래요. 정확한 건 아닐 거예요. 네. 근데 그 주변에 있는 160, 170, 180%짜리는 못 가고 있어요. 아, 예. 이 정도가 지금의 강북 권역의 재건축 수익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서 170%라는 용적률은 지금까지는 강남에서밖에 재건축 진행을 못했던 용적률이에요. 아, 서초, 강남, 예. 송파 정도, 강동까지 아, 포함해서.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감안할 때 창동권은 얼른 정리하시고 기다리셨다가 전세 좀 사실 수 있으면 전세 네. 2년 산 다음에 한번 결정해 보시자. 이 네.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아, 예. 그 고독은 교통 호재 때문에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아니 교통호재라고 하는 거는요. 네. 서울시에 그 호재라고 불리는 게 없는 지역은 단 한 군데도 없거든요. 아, 네. 만약에 한 군데라도 호재라고 불리는 게 없는 지역이 있다. 그러면 그 지역 차별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 예. 그러면 혼나야죠. 서울시가 됐건 국토부가 됐건. 아, 예. 모든 지역에 호재라는 건 있어요. 아, 네. 다만 경중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네. 이쪽에 들어가는 5호선 연장이라던가 9호선 연장 소식이 절대로 약한 수준의 호재는 아니에요. 예, 예. 근데 그렇다 그래서 모든 여건들 무시해버리고 얘만 치고 올라갈 만한 호재도 아닌 거거든요. 아,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때가 되면 빛을 발할 정도의 호재라고 생각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것 예. 때문에 매수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아, 네, 네. 이 정도로만 오늘 정리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